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4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양측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틈 사이로 이웃 주민들이 한 소녀를 빼냅니다.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집에 깔렸던 6살 소녀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병상에 나란히 누운 소녀와 아빠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와 아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스라엘 군의 보복 공습으로 어제 하루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4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하루 사망자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테러 집단만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أنا اتصلوا فيا ويعني قرأنا الأخبار وشفنا وإجينا كل العائلة متوفية نستشهد الله يرحمهم يا رب. 지금까지 어린이 55명을 포함해 188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졌고 1,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도 5살 소년과 군인을 포함해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200명을 넘습니다. 화상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맹비난했습니다. Israel is the armed thief who has entered our house and is terrorizing our family. It destroys our homes. Hamas targets civilians. Israel targets terrorists. Israel makes every effort to avoid civilian casualties.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 모든 당사자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면서 중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주말 효과가 이번에는 미미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숫자가 600명을 웃돌 전망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에서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62명. 그제 같은 시각에 중간 집계했던 확진자 수치와 같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합산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엔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규모도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주말엔 확진자 규모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의 집단 감염은 계속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와 예방 차원에서 격리됐던 병사 1명에 이어 물건을 전하려고 이 격리시설을 방문한 병사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전수조사를 해보니 2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겁니다. 군 부대의 격리시설과 일반 생활관에서 동시에 감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댄스 동호회 관련 확진자도 44명으로 불어났고 경남 김해의 우즈베키스탄 식료품점에서 시작된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변이가 많이 퍼진 울산을 비롯한 부울경 권역은 여전히 하루 7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어디서나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까지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는 등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두 5,8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곧 광주를 찾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면론 제기 후 찾아온 지지율 추락 등의 악재를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털어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적시하자며 개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3박 4일간 전북 지역을 찾은 정세균 전 총리는 고향에서부터 지지해주면 나비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지지도 추격에 나섰습니다. 고평가 우량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빨리 출발한다고 꼬리를 먼저 합니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부터 이틀간 군산과 광주 등을 방문합니다. 지난 금요일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구 모임이었던 국민성장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등 호남, 친문으로의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맹을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부 언론과의 전화통화 방식으로 5.18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한 역사라며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 등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5.18 땐 아니지만 추후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주자 중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장 먼저 5.18 묘역을 참배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매장. 직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입건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협약에 따라 국내에 머무르는 대사와 가족, 직원들은 모두 면책 특권 대상이어서 국내에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대사 부인은 뒤늦게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혀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은 부인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퇴원하는 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사 부인은 퇴원한 지 2주가 지난 이번 달 6일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 14일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왜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탑승하셨습니까? 말다툼 같은 게 있으셨나요?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분당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뒷자리에서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에서도 젊은 남성 승객이 갑자기 70대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5일 관악구에서도 도로 한복판에서 2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해 택시기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승객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현실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24시간 전에 비해 8%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6일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결국 팔게 될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게시물에 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차량 구매 방식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